2024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5,175만 명. 이 중 서울의 1,000만, 경기도의 1,300만. 인구 절반이 수도권에 밀집해 살고 있다. 그렇다면 빌딩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일상 대부분을 보내는 이들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도시숲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도시 바람길 숲은 공기와 열에 의해 가지고 바람의 흐름들, 공기의 흐름을 갖다가 더 확대 강화시킨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름철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가에서 낮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쐬게 되는 거고 밤에는 거꾸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쐬는 거고요. 그렇듯이 도시에서도 도시 외곽에 있어서 차가웠고 신선한 공기가 생성이 되는 거고, 도시 내부는 아무래도 인공구조물이 많고 햇볕에 의해 갖고 더 많이 가열돼 있거나 열이 늦게 식거나 하면서 공기 밀도가 낮아져 가지고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 빈 공간을 도시 외곽에 찬 공기를 갖다 끌고 들어오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숲이고요. 도시 바람길 숲은 크게 세 구역으로 조성된다. 첫 번째, 미세먼지를 줄이고 찬 바람을 생성하는 바람 생성숲. 두 번째, 기온차를 통해 미풍을 생성하는 디딤 확산숲. 그리고 세 번째, 바람 생성숲과 디딤 확산숲을 연결하는 연결숲이 있다. 현재 산림청이 바람길 숲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최소 3년이다. 시민이 바람길 숲 조성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아직 그 변화가 작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사례를 찾아 평택시 바람길 숲을 찾았다. 특히 이제 효과적으로는 이 조성 이후에 효과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경 개선 효과에는 미세먼지가 많이 이제 저감이 되었고요. 무더운 여름철에 기온이 저감되어서 시원한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태적 효과는 녹지율이 53%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녹지 기능이 향상되었고요. 그리고 동식물이 많이 서식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017년부터 인천의 도시공원 31곳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피톤치드 등의 지표를 조사했다. 도시공원, 도시숲의 효과를 과학적 근거로 확인하고 그 필요성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도시숲은 사람들의 생활터전 안에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생태 공간이라는 점에서 중요하고요. 또 기후위기에 처한 우리가 탄소 흡수원으로서도 이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생물들에게 다양한 서식지를 제공해서 도시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결과를 좀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 기반이라든지 숲의 연령, 그리고 또 식재된 수종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기온 같은 경우에 도심 대비해서 5도 이상 기온이 낮고요. 습도는 또 19% 정도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는 확실하게 효과를 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도시숲 기능성 조사에 따르면 도시숲에서는 피톤치드가 4.7배 높고 음이온도 3배 이상 높게 측정됐다. 반면 환경소음은 19대 1의 비율로 낮게 측정되어 도시 환경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변화로 해마다 최고기온과 폭염기간이 갱신되는 지금, 도시숲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낮추고 산책과 명상 등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이들은 화분을 가꾸고 주말 농장을 활용하기도 한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들의 또 다른 이름, 바로 식물집사다. 지금은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일단 베란다 나가서 문 열고 얘네들하고 다 눈맞춤 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엽이 진 게 있거든요. 그럼 그거 띄워주면서 그래 이거 내가 띄워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요. 보니까 이게 계절별로 색감이 변하는 게 너무 예뻐서 여기다가 마음을 좀 쏟아보면 조금 내가 좀 한결 나아질까. 그래서 그렇게 시작해서 분갈이도 하고 뭐 떡잎도 떼고 막 이러면서 거기에 그리고 계절마다 보여주는 색감이 너무 다르니까 그거 보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힐링 된다고 해야 될까. 이제 식물을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은 개인마다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꼽는 것은 안정감이다. 식물은 인간에게 무엇을 주는가? 식물을 키우는 과정이 자연과 함께 해야 할 시간을 대신해 줄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그런 이제 현상을 좀 증폭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실내에서 식물을 사용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도시화 산업화가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화나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자연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들을 실내로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내에서 식물을 좀 이용하는 그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왔지만 90년대 들어서는 공기정화 효과, 또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런 이제 환경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이 검증이 됐고, 최근에는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네,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실내에서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이제 공기정화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 자료로 발표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증명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가, 연휴, 일상에서 휴식 시간이 날 때면 사람들은 도시를 떠난다. 산과 바다, 빌딩 숲이 없는 자연과 가까운 곳으로. 자연은, 식물은 정말 치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동일한 효과들을 얻으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대인들이 거의 한 80~90%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을 이런 녹색 식물을 가지고 잘 가꾸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그동안의 연구 데이터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도 실내 녹색 식물을 배치했을 때 우리 인간의 자율신경계의 반응이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들도 있고요. 박신혜 교수는 녹시율에 따른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 벽에 녹시율 5%, 20%, 50%, 80%의 비율로 환경을 조성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녹시율 5%부터 80%까지 비슷하게 자율신경계 안정 효과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5%의 녹시율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안정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해서 식물매개 기반의 이런 치유농업 또는 원위치료 프로그램들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례를 살펴보면 특히 노인들의 경우에 땅을 파고 또 식물을 심고 또 물을 주고 하는 이런 텃밭 활동을 꾸준하게 하였을 때 인지 기능이 향상되는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체 활동을 이제 유발하면서 만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이런 측면에 좋은 결과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혈액 내에 이런 대사체 변화들을 확인하였을 때 BDNF 같은 그런 인지 기능과 관련된 지표들이 매우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런 세로토닌과 같은 호르몬도 텃밭 활동을 통해서 굉장히 유의하게 분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도시숲의 역할은 단순하지 않다.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해 온도를 조절하고 공기정화,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일까지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또 인간에게는 만남의 장소이자
이벤트 공간이기도 하다. 그 대부분의 시간을 도심에서 보내는 현대인들에게 그 녹음과 힐링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전에 주거 환경을 결정할 때는 그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학교 뭐 이런 것들이 주거 환경에 가까이 있으면은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세권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근데 공세권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공원이 주거 환경에 가까이 있으면은 우리 주거 환경의 질을 결정하는데 그 아주 좋은 그 요소로 작용한다는 그런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도시공원에서 이제 경기정원문화 박람회도 개최가 됐고요. 박람회 개최되면서 또 주민들이 나와서 많이 이 박람회에 전시된 것들을 구경도 하시고 또 이 앞에 잔디 광장이라고 넓은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서는 각종 뭐 모임 행사라든가 또 뭐 학생들에 대한 뭐 학예회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개최가 됩니다. 도시와 함께하는 도시숲, 그리고 개인이 가꾸는 작은 정원. 도심 속에서도 우리는 자연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이 자연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제 우리의 동반자가 된 도시숲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고 가꿀 것인가?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그 미래가 궁금해진다.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식물을 통해서 먹거리나 또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였다면 이제는 식물을 가꾸는 활동 또 식물과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이런 새로운 헬스케어의 패러다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공원을 이용을 하거나 숲을 이용할 때 좀 깔끔했으면 좋겠고 쾌적했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아닌데 좀 숲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걸 그냥 좋게 보시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도시만에 이렇게 고궁들이 있잖아요. 고궁 안에 들어가면 아주 오래전부터 잘 가꾸어져 온 숲, 정원 이런 이제 녹지들이 굉장히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겨나는 녹지들도 굉장히 좋지만 오래전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녹지들도 잘 보존을 해서 유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